박민호는 지하실 목공 작업실에 앉아 조용히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고 나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된 참나무로 만든 책상 의자가 그의 손에서 서서히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아들 지훈이가 대학 때 매일 앉아 공부하던 그 의자였다. 민호는 거친 손으로 사포를 천천히 문지르며 나무결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이 작업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23년째 이어진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아내 박수진은 강남에서 잘나가는 PR 회사 대표였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그램에는 늘 화려한 레스토랑, 고급 행사, 그리고 미소 가득한 셀카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 모든 사진 속에 민호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수지는 남편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 그저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불필요한 존재로만 보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민호가 작업실에서 올라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을 때 수진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단호했다. 네, 지훈이 졸업식 좌석은 그렇게 배치해주세요. 민호 씨 자리는 빼고요. 필요 없으니까요. 사진 찍을 때 방해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가족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 수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고쳤다. 민호가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지훈이 졸업식 나도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로서. 수지는 거울을 보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왜 매번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 게 서로 좋잖아요. 가족 사진 찍을 때 당신이 옆에 있으면 분위기가 다 깨져요. 혜호 오빠가 대신 가족 대표로 앉아서 지훈이랑 사진 찍을 거예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혜호, 강태호, 민호의 친동생이었. 부동산 개발 회사 CEO로 늘 세련된 정장과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남자였다.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혜호는 언제나 형의 것을 탐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특히 수진과 함께 있을 때면 더 그랬. 민호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업실로 다시 내려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수진이 놓고 간 핸드폰을 발견했. 화면이 켜져 있었고 태호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그대로 보였다. 수진 졸업식 때 민호 씨는 빼고 우리 셋이서 앉아요. 가족처럼 보이게요. 사진도 예쁘게 나올 거예요. 태호 형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니까 없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지훈이 옆에서 잘 케어해 줄게. 수진 씨랑 내가 부모 역할하면 되지. 형은 그냥 집에서 목공이나 하고 있으라고 해. 민호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23년 동안 가족을 위해 새벽까지 일하고 지하실에서 묵묵히 가구를 만들며 살아온 자신이 아내와 동생에게는 그저 필요 없는 배경 소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다. 그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천천히 지하실로 내려갔다.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래된 나무 조각을 손에 쥐었다. 망치를 내려놓은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 머릿속으로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 행사에 갈 때마다 당신은 오지 마라고 했던 말들. 태호가 집에 올 때마다 수진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지훈이가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반가워하던 순간들.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남처럼 살지 않겠어. 더 이상 필요 없는 소음으로 남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하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민호의 눈빛이 처음으로 강하게 빛났. 분노가 오랜 세월 쌓여온 서러움이 천천히 뜨거운 불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위층에서는 수진이 여전히 전화로 누군가와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마도
졸업식 후에 열릴 파티를 준비하는 중일 것이다. 태호는 분명 그날도 고급 바나 레스토랑에서 지훈이와 수진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터였다. 그들만의 완벽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하지만 민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랜만에 강렬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건 차가운 분노였.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작업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울렸. 박민호는 그날 아침부터 조용히 움직였. 지하실 작업실에서 나오자마자 오랜 인맥을 총동원했다. 건설업계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관계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의 숨겨진 재력이 빛을 발했다. 원래 행사 주최 측이 계약했던 VIP 후원사가 갑자기 취소된 틈을 타 민호는 단 하루 만에 전체 행사의 메인 스폰서로 들어갔다. 계약서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다. 졸업식 당일 서울 중심가의 고급 극장에는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이 가득했다. 박수진은 새로 산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세팅한 채 태호와 함께 도착했다. 그녀는 태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오늘 우리 가족 사진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라고 속으로 되뇌고 있었. 태호도 마찬가지였다. 고급 양복에 밝은 미소를 띠고 마치 자신이 지훈의 아버지라도 된 듯 당당하게 걸었다. 수진 씨,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 될 거야. 형은 집에서 목공이나 하고 있겠지. 두 사람이 VIP 입구로 다가갔을 때 직원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 죄송합니다. VIP 구역은 이미 모두 배정되었습니다. 두 분 자리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VIP인데요. 좌석 배치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 강민호 씨가 이번 행사의 메인 스폰서십을 맡으셨습니다. 모든 VIP 좌석을 그분이 직접 관리하십니다. 그 순간 수진과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앞줄 VIP석이 보였다. 가장 중앙, 가장 좋은 자리. 그곳에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어깨가 펴져 있고 눈빛이 단단했다. 그는 프로그램 책자를 들고 천천히 넘기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다급하게 다가갔.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씨,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내가 오늘 행사 후원자야. 지훈이 졸업식인데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지 않나. 태호가 바로 옆에서 이를 갈며 말했. 형,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스폰서가 돼. 우리한테 말도 없이. 민호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 너희가 나한테 말한 적 있나? 지훈이 졸업식에서 나를 빼고 가족처럼 안겠다고.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다. 박수진 씨와 강태호 씨 자리는 B구역과 C구역으로 옮겨주세요. B구역은 중앙에서 조금 뒤, C구역은 기둥 뒤쪽으로. 직원이 빠르게 움직였. 수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 민호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를 B구역으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 당신이 나를 필요 없는 배경 소음이라고 했잖아. 이제 그 소음이 앞자리에 앉았어. 당신은 뒤로 가. 태호는 C구역으로 안내되며 기둥 뒤에 가려진 자리에 앉아. 시야가 반쯤 가려져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민호를 노려보았지만 주변에 있는 수백 명의 상류층 가족들 앞에서 크게 소리칠 수도 없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뜻깊은 졸업식에 특별한 후원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박민호 대표님께서 이번 행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극장 안에 박수가 터져나왔. 수백 명의 시선이 VIP석 맨 앞줄에 앉은 민호에게 쏟아졌다. 수진은 B구역에서, 태호는 기둥 뒤, C구역에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완벽한 이미지를 위해 23년 동안 갖고 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이윽고 효장이 단상으로 올라왔. 오늘 졸업생 강대훈 군의 아버지이시며 이번 행사의 메인 스폰서이신 강민호 씨를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강지훈 군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지훈이가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 눈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향해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했.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 태호는 기둥 뒤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 그들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남자가 오늘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 가슴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단하고 뜨거운 감정이 퍼져갔.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배경 소음이 아니었. 강민호는 졸업식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움직였. 수진이 미리 예약해둔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VIP 룸을 확인한 순간 그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수진이 생각한 작고 아늑한 가족 모임은 민호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는 추가 비용을 아끼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가장 큰 홀을 통째로 예약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트인 넓은 공간이었다. 저녁 7시가 되자 수진과 태호는 여전히 졸업식에서의 충격을 떨치지 못한 채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수진은 새 드레스를 갈아입고 태호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작은 VIP 룸으로 안내될 거라 믿고 있었. 그런데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 강민호 대표님께서 예약하신 대형 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대형 홀이라고요? 넓은 홀문이 열리는 순간 수진과 태호는 동시에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테이블은 이미 20명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규모로 세팅되어 있었고 한강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 관리반장 아저씨, 작업복 차림 그대로 온 듯한 거친 손과 웃음소리가 큰 남자들, 옆집에 사는 할머니, 늘 민호에게 반찬을 챙겨주시던 그분, 그리고 지훈이가 대학 때 알바하던 편의점 사장님 가족까지 총 12명, 모두 평범한, 그러나 민호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사람들이었다. 관리반장 김 과장이 크게 웃으며 손을 들었. 민호 형 오늘 졸업식 후원했다면서. 축하해. 우리 현장 애들도 다 TV로 봤어. 할머니는 지훈이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말했. 지훈이구나. 많이 컸네. 아빠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니. 할머니도 기분 좋. 편의점 사장님은 소주를 따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이 알바할 때도 참 성실했는데 오늘 아버지 덕에 좋은 자리에서 졸업했다며. 정말 잘됐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다리가 후들거렸. 그녀가 꿈꿔온 고급스럽고 세련된 가족 만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작업복 냄새, 시골 억양, 크게 웃는 소리, 그리고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호는 더욱 당황했.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서민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 낯설고 창피했다. 와인잔을 들여다 말고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시선은 계속 테이블 아래로 향했. 누군가 태호 씨,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하자 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수진이 민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 민호 씨,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 미쳤어요. 내가 예약한 건 작은 VIP 룸이었는데 왜 이렇게? 민호는 차분하게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 지훈이 졸업 축하 만찬이잖아.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어.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로. 그때 지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 청년의 얼굴은 밝고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선이 지훈이에게 쏠렸. 저는 사실 졸업식 때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할머니, 김 과장님,
편의점 사장님. 모두 아버지가 평소에 진심으로 대하던 분들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게 뭐냐고 생각할 때마다 엄마와 삼촌이 말하는 완벽한 모습만 떠올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건 진짜 가족이에요. 돈 많고 예쁘고 화려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지훈이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저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관리반장과 할머니, 편의점 가족들이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지훈이 잘한다. 아버지 아들이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23년 동안 쌓아온 완벽한 상류층 가족 이미지가 오늘 이 한강이 보이는 넓은 홀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태호는 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 민호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훈이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 고맙다, 지훈아. 그리고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한강 야경이 반짝이는 창밖으로 민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자리의 중심이었고 진짜 주인이었다. 강민호는 그날 밤 한강이 보이는 대형 홀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참 동안 작업실 불을 켜놓지 않았. 지훈이의 따뜻한 말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날 저녁 지하 작업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수진과 강태호가 함께 들어왔.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호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 씨, 요즘 너무 이상해요. 갑자기 행사 후원하고 만찬까지 그렇게 크게 버리고 솔직히 무섭기까지 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 당신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형, 나도 걱정돼. 갑자기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우리를 뒤로 밀어내고.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혹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좋은 의사 소개해줄게. 민호는 망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 그들의 눈빛, 목소리 톤, 완벽하게 맞춰진 말투. 그는 순간 깨달았. 이건 연기였.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 좀 해볼게.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 그날 밤 늦게 수진이 회사 야근을 한다며 나간 뒤 민호는 2층 아내의 작업실로 올라갔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 수십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 점심, 명품 쇼핑, 그리고 서울 중심가 특급 호텔 객실 이용 내역. 민호가 지방 출장 간 날짜와 정확히 겹치는 날들이었. 호텔 이름 옆에는 태호의 카드 번호 일부가 함께 찍혀 있었다. 민호의 손이 살짝 떨렸. 그는 숨을 죽이고 통화 기록도 확인했. 수진과 태호 사이에 매일 오가는 통화와 메시지. 출장 기간에도 밤늦게까지 이어진 긴 통화 목록. 다음 날부터 민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 그는 자신의 오래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수진의 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멀찍이서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 민호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그림자처럼 움직였. 익숙한 BMW가 어두운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다.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차 안에서 수진이 태호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 두 사람의 입술이 깊게 포개져 있었. 태호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며 익숙하고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 오빠, 오늘 민호가 또 이상한 짓을 했어.
빨리 정리해야 해. 지훈이도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면. 태호가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 걱정 마, 형은 원래 조용한 놈이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스스로 무너질 거야. 그럼 우리 둘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민호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 셔터 소리 없이 사진을 열어 장 찍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23년 동안 함께 산 아내와 친동생, 피가 섞인 동생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분노가 뜨겁게 치솟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제 다 알았어. 민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 어두운 주차장에서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 이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가족 전체를 짓밟으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이제 그 계획을 끝장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지하 작업실로 돌아온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작업대에 앉았.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 더 이상 필요 없는 배경 소음으로 살지 않겠다던 그 다짐이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민호는 그날 밤 지하 작업실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됐다. 아내와 친동생의 입맞춤, 속삭임, 웃음소리. 분노는 이미 뜨거운 불꽃을 넘어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있었.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 무너뜨리고 싶은 건물이 있다면 함부로 벽을 부수지 말고 가장 약한 기초부터 정확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한 번에 무너진다. 민호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통화 기록을 모두 정리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파일화했다. 그리고 태호의 회사와 수진의 PR 회사를 하나씩 파고들었. 태호의 부동산 개발 회사는 현재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입찰에 목을 메고 있었다. 수백억 규모의 복합 단지 개발 사업. 태호는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은행 대출과 투자자 돈을 잔뜩 끌어다 썼다. 민호는 오랜 건설업계 인맥을 통해 그 입찰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은밀한 접촉을 했다. 그리고 태호 회사가 과거에 저지른 부실 시공 기록,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불법 로비 의혹 자료를 조용히 넘겼다. 수진의 PR 회사는 더 치명적이었. 그녀는 현재 보수 성향의 유력 정치인 이미지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 정치인은 가족 가치와 도덕성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우는 인물이었다. 민호는 수진의 회사에서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리스트와 수진이 정치인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다. 특히 정치인이 가족을 강조하는 행사에 참석한 바로 그날 수진이 태호와 호텔에 머물렀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넣었다. 민호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두꺼운 파일로 만들었. 사진, 영상, 거래 내역, 통화 로그, 그리고 입찰 관련 내부 문건까지. 그는 이 파일을 복사해 변호사, 기자, 그리고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에 동시에 보낼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수진과 태호는 여전히 민호를 조용한 바보로 여기고 있었다. 수진이 저녁에 작업실로 내려와 말했다. 민호 씨, 요즘 너무 조용한데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태호도 옆에서 한마디 보탰. 형,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의 그 순한 미소가 아니었. 고맙다. 그런데 나 이제 괜찮아. 그날 밤 민호는 작업실 불을 끄고 위층으로 올라갔. 지훈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민호는 아들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 지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 민호는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했. 아빠가 곧 큰일을 할 거다. 네가 놀라지 않게 미리 말해주고 싶. 엄마와 삼촌이 아빠를 많이 아프게 했어. 그래서 아빠가 그 아픔을 끝내려고 한다.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세 곳에 동시에 파일을 보냈다. 첫 번째는 태호 회사 입찰 심사위원회, 두 번째는 수진이 관리하는 정치인의 비서실, 세 번째는 국내 유력 경제지 기자에게.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작업실로 내려가 망치를 들었다. 오랜만에 나무를 다듬는 그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단단했다. 오후가 되자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입찰 심사에서 갑자기 우리 회사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너 혹시?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태호야, 너와 수진이 나를 호랑이라고 생각한 적 있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 저녁 무렵 수진이 집으로 뛰어들어왔. 화장이 번져 있고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 민호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정치인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는 작업실 계단에 서서 수진을 내려다보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 너희가 23년 동안 나를 배경소음이라고 불렀지. 이제 그 소음이 너희 집을 무너뜨릴 차례야. 태호가 곧이어 집으로 달려왔. 얼굴이 창백했다. 형, 제발. 그 파일 없던 일로 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 늦었어.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 지하 작업실 불빛 아래 강민호는 천천히 망치를 내려놓았.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 그는 이제 자신이 지은 집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을 정확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